명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의류, 갑인, 경호,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인 일주에 금이 하나, 경금, 유금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관이 7살이겠죠. 경금 7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차조, 간투, 양경. 자, 이 명조는 천간에 2개의 경금이 투관을 하고 있다. 자, 뿌리는 유금이 되겠죠. 유금에 뿌리를 두고 2개의 경금이 투관하고 있고, 정당 출형, 정당하게도 그러니까 때에 맞게 가을이 당령하고 있다. 유금이니까 그렇죠. 신유술. 신유술이 가을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유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금에 당령을 하고 있다. 지혜 화국, 지혜는 인호술 화국으로 화국을 이루고 있다. 수제 제살유공, 비록 이 화가 오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호술 화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로 볼게요. 화가 화극금으로 이 7살 간목의 7살인 경금을 제압하는 공은 있으나 공은 있고 비록 숫자니까 공은 있으나 이 극설현 자 오화 입장에서는 극을 하는 것도 있고 자 경금을 7살을 경금하는 극을 하는 것도 있고 간목의 기운을 목생화로 목을 설기시키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목 기운이 굉장히 설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설기하는 그런 것도 보인다라고 하면 현자로 읽어야 되겠죠. 극과 설이 함께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오화 입장에서는 설도 하고 간목의 기운도 설거하고 그 다음에 칠살도 극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차, 또 경금, 예기, 방성. 자, 경금은 금이죠. 금의 기운이 아주 예리하게 바야흐로 상하다. 방자 바야흐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왕성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경금은 지금 가을에 당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아주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거죠. 가을에 경금이니까 굉장히 기세를 떨치고 있어서 그 예리함이 아주 날카롭게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제지이위 자 제압을 해요. 이 경금을 제압을 하는데 뭘로써 위험으로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기를 극하는 거겠죠. 화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으로 한다니까 화로서 제압을 한다는 거겠죠. 화로서 제압을 하는 것은 불약, 화지, 이덕. 자, 이것은 덕으로서 화한 것만 못하다. 우리가 어떤 세력이 강할 때 그 세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극을 하는 것보다 세력이 강할 때는 극을 하는 것보다 모른다 설기시키는 게 더 좋다. 그게 더 매끄럽게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자 경금을 제압을 하는 것은 화고 그래서 화로서 제압하는 것보다 덕으로서 한다는 것은 이제 설기시킨다는 거니까 수로서 금생수로 수로 설기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로서 제압하는 것보다 수로서 기운을 빼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화지 이 덕자 덕으로서 교화한다는 거 덕으로서 화한다는 것은 유익 일주야라 일주에 더 유익하다. 자 금생수 수가 강한데 수로서 설기시키고 수로서 목을 생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제지위위자 위험으로서 제압을 하는 것은 위험으로서 극제를 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설 일주직이라 일주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다. 자, 화로서 제지위위자 위험으로서 제압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로서 제압을 한다는 거죠. 화는 뭐 일주인 간목의 기운을 설기시키죠. 목생화로. 그래서 일주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다. 유차 추지 이러한 것으로 추론하건대 미루어 보고 이러한 것을 미루어 유추해 보건대 불휘 회화 국야라. 화의 기운은 회국 밑에 인호술이죠. 인호술로 회국하는 것은 기쁘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왜? 목의 기운을 너무 설기시켜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센다 해서 경금 두 개를 극을 하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을 설기시킨다고 하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기쁘지가 않다. 반 오히려 이화위병 화가 뭐가 된다? 병이 된다. 그렇죠?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거로 자운의 진년 자 세운이겠죠? 자운의 진년을 만나게 되니 그러면 뭐예요?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가 오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칠살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면서 수생목으로 간목을 생해주고 또 수운이 오면서 밑에 인호술 화국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는 수국화로 인호술 화국을 제압을 해주죠. 그러면 지금 수운이 오면 간목을 생해주고 칠살을 기운을 빼주고 밑에 인호술 화국을 제압시켜주니 다 좋죠.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대괴자죠. 대개천하 대개를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대개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과거 시대적 장원 과거 시대를 봤을 때 과거 시대의 장원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제 우두머리라고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운과 자운 대운의 진년이 오니까 신자진 수국을 이뤄서 아주 이 사주에는 좋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운 충파 화국 자운이 화국을 아까 인호술 화국을 파악을 하고 충파를 하게 되고 오지 왕신야 오화의 왕신을 제거를 하고 화국을 파악하고 그래서 인통 경금지성 경금의 성질을 끌어들이니 빼어내서 통근하니 이런 식으로 빼어서 통하게 되니 일주의 기운에 더 좋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진년 습토 진년의 습토 진토는 이제 인묘지인이기 때문에 약간 습기가 남아있어요. 미토하고 술토는 조토라고 했지만 진토는 습토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토이기 때문에 능설화기 자 토가 말라있으면 화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토나 술토는 화를 설기시키지 못하는데 축토 이 준토는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수 나를 도와서 뭐한다? 자수를 같이 통과시키는 거죠. 나를 돕는 이 자수는 이제 공은 나를 돕는 거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수. 자, 간목 입주에서 자수는 수생목으로 간목을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수는 배양을 하죠. 일주지 근원야 일주의 근원 그런 뿌리의 원천을 배양을 한다. 수는 뭐다? 수생목으로 나를 배양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를 보면 이게 끼안을 공자인데 이 두렉사에서 통관이거나 이 농마기둥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이게 김동규 선생님 책에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아까 여기처럼 수가 오면 금생수로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그 수생목으로 나의 기운을 나를 생조한다. 그래서 수가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화를
그런 의미로 봐지 않았을까 싶어요. 통관의 의미로. 그래서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그 설계시킨 힘으로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자수는 그 날주의 이 뿌리, 잇목도 뭐예요? 뿌리도 생해주죠. 그래서 배양시킨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주는 보면은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나를 생조하고 밑에 인호술 화국을 제압시키는 화의 운이 오면 좋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암충암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주의 그 운에서 이 세운이라든가 운에서 오는 암충암회가 되면 사주가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정사, 계축, 정묘, 병호 보면 여기 타주가 보면 병, 정, 정, 오, 사 화가 5개가 있고 밑에 묘가 인성이니까 또 생해주고 개수가 너무 미약하죠. 혼자서 불을 다 끌 수가 없어요. 불이 5개, 목이 하나. 그러니까 또 이 수생목으로 개수가 설계당하죠. 그러니까 개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화의 기운이 강하면 뭐다? 습토로서 기운을 설계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축토 중에 축토로 기운을 설계시켜야 되는데 밑에 축토 지장간에는 축계 신기 근데 기수는 힘이 약하고 신금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있죠.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수 생계동 해자축이니까 겨울 끝자락이죠. 정화가 비록 계동 즉 축월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겁이 중중 비겁이 자 병정 정 오 화 사 중중하죠. 개수 태기 자 계절의 겨울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겨울의 기운이 뭐예요? 수기운이죠. 수의 기운이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태기로 보는 거예요. 개수가 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력 제겁 겁재를 제압하기에는 힘이 없다. 겁재가 뭐죠? 병이나 이런 거죠. 자, 정화 입장에서는 겁재 이거를 제압하기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개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국화로 제압을 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 위용. 그래서 용신으로 삼을 수도 없다. 용신으로 삼기 부족하다. 필, 축중, 신금, 위용. 자, 축중의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서 병신합수해서 수를 만들고 또 개수를 금생수로 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축중의 신금을 용신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토 포장 축토를 뭐예요? 포장한다니까 뭐 포함하고 저장하는 거죠. 축토가 포함하고 감추고 있다. 신금을 감추고 축계신기 그 축토가 신금을 포함하고 감추고 있다라는 정도로 볼까요? 그 정도로 어쨌든 직역하면 축토가 포함하고 저장하고 감추고 있음을 얻어서 설겁생재 겁재를 설계시키고 겁재를 설거시키고 재성이 금이죠. 그러니까 신금을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 신금이 병화의 기운을 설계시킨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축토 자체 속에 개수와 신금, 기토가 있으니까 이 화생토로 겁재 병화의 기운을 축토가 설계시키고 그 축토받은 설계시킨 힘의 일부를 신금으로 더 키우고 그 신금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토가 겁재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정화 입장에서 보는 재성인 신금을 키운다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가 이 그 지장간 속에 있는 신금을 키운다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보용 용신을 보자고 축토 이야기죠.
용신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희신을 위보용 지희신야라. 용신을 보좌하는 희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축토가.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볼까요? 축토는 신금을 감추고 있고 겁재를 설계하며 제의를 생하니 용신을 보좌하는 희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 축토 속에 신금이 용신이 되고 이 축토는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이 된다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혐자. 끓이는 것은 뭐냐면 묘목 있죠? 묘목 겁재 목생화로 겁재 병화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탈식 위병 식신을 탈하는 그러한 것이 병이 된다. 자, 여기서 식신은 뭐냐면 정화 입장에서 식신은 정화예요. 이제 축토죠. 그런데 이 정화의 식신인 이거를 탈식, 그러니까 그 극제하는 것은 뭐냐면 묘목이죠. 그래서 묘목이 겁재를 생하고 병화를 생하고 그 다음에 이 유용하게 희신인 축토를 목극토로 제압을 하는 것이 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없다 좋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묘목이 좋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병이 된 것이다. 이 묘목이 병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병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치조년 일찍이니까 이러니까 뭐 초년에 그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처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이른 시기에 처자 형상, 처와 자를 향하고 상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운 임자 신해. 자, 임자와 신해 그 운에서 암충 사오지화. 자, 암충 뭐가 충해요? 자, 사해충이죠. 사해충으로 사와 충하고 그 다음에 자오충 또 오화와 충하죠. 그렇죠? 자오충 사해충. 그래서 화의 기운을 좀 끄고 있죠. 이 자수라든가 해수가. 그래서 초운 임자 신의 운에 암충 사오지와 사해와 오화를 충을 하는 그런 사와 오화의 불을 충을 하는 거죠. 암충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에서 또는 대운에서 오는 거. 사주 원국에 없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왔을 때 충하는 것을 우리 암충이라고 한다고 해서 앞에서. 그래서 화의 기운을 충을 하니까 기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비유여. 자, 그늘음자 비호할 비자죠. 유여니까 그늘적으로 비유하는 거니까 뭐예요? 부모의 운이 넉넉했다. 부모의 도움이 있었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았고 경술운이면 또 이죠. 경술대운에 경술이 암내 와서 공합 오화 여기 있죠. 인호술로 또 화국을 만들어 버리네요. 화가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경술룬에 와서 이 오화와 공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호술로 화국을 또 만들어 버리니까 또 안 좋죠. 그럼 형상도 겪게 되고 파모도 겪게 되고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기유. 자, 이번에는 기유대운에 오면 기유운에 이르러서는 회금국. 자, 사유축 금국이죠. 그러면 또 좋게 작용할 수 있겠죠. 금과 수의 운이 오면 좋은 거니까 현재는 사유축 금국으로 충거. 사유축 금이 되니까 아까 묘목이 병이라고 그랬어요. 왜? 겁재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희신 축토를 극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병이 되는 묘목을 사유축으로 금극목으로 묘목을 극을 해버리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묘목의 병을 제거를 해주니 제발 10여만의 돈을 모았다. 재발했다. 재물을 모았다. 근데 요게 이제 우리 낭월 스님 책에 보면
발제여만 하면은 뭐 수억,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정도로 보자. 10여만 하면 10억 정도로 보자. 그러니까 10억대의 재산을 보자. 뭐 그다음에 100여만 하면은 한 100억대로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 화폐와 지금 화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발제여만 하면 그냥 몇 억대, 10여만 하면 10억대, 10억 단위,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여만 하면 100억대 이렇게 해석하자는데 개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100억 모으기 요즘 세상으로 하다가 100억 모으기 힘들죠. 10억대는 개인이 10억 그러니까 수십억을 모은다 해도 성공하는 걸로 보는데 뭐 100억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안 좋았던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봐야 갑자기 힘들죠. 옛날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뭐 그게 돈 버는 방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거니까 기껏해야 뭐 물건 떼다가 팔고 하는 거였으니까 100억을 벌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를 하자고 하는 건데 뭐 나름대로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차관지 이거를 통해서 보건데 암충 기 이 밑에 사주 올려놓고 암충기기 그 귀신을 암충 귀신을 와서 충을 해버리니까 아까 묘목이죠. 묘목이 귀신 역할을 했었죠. 그 귀신을 묘목을 사유축 나중에 그 유금 기유대에 와서 유금이 원국에 있는 사화와 사유축으로 해합을 해서 귀신인 묘목을 충을 하니 암회기희신 암회는 그 희신이다. 희신과 해합을 한 거고 발복 불천 야틀천이죠. 그 암해가 희신과 해합을 해서 하니 그 복이 발복하는 것이 얕지 않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암충기 희신 암충이 그 희신과 하는 거는 암해 기 귀신 암해가 귀신과 또 하고 한 것은 암충이 휘신을 충하고 그 다음에 암해가 귀신과 해하면 안 좋은 거에 되는 거죠. 휘신하고 해합을 하고 귀신은 때리는 거고 귀신과 귀신을 여기서 할게요. 유차관지 여기서 보건데 암충이 암이 와가지고 귀신을 때려서 없애고 그 다음에 휘신과 해합을 하면 좋겠죠. 그런 것은 발복이 되겠지만 반대로 휘신을 때리고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희신을 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에서나 대운에 와서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희신을 때리고 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나쁜 역할을 하는 귀신과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와서 이런 것과 회합을 해버리면 나한테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화 비경 그 화가 가볍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오는 것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희신하고 합을 하고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귀신을 때려주면 나는 발복하지만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희신을 때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귀신과 해합을 하면 그 화가 가볍지가 않다. 화가 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암충 암의 질이 암충과 암의 이치가 기가홀호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암충과 암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주 원국에 없는 그러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와서 내 운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인, 신사, 병인, 신묘. 이 사주 특징은 보면 밑에가 전부 병화 입장에서는 전부 뭐예요? 내 편이거나 나를 생해주는 거네요. 목이 세 개가 나 목생화를 생해주고 사화는 또 병화가 사화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렇죠? 등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에 보면 경금, 신금 다 재성만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병화 생어 맹하.
자, 사오미니까 맹은 그 계절의 첫 계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월 맹하라고 그러면 벌써 사오미 4월 달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병화가 4월에 생을 했으니 그리고 지지가 양인 일묘 두 개의 인묘와 하나의 묘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중국어 할 때 리앙 하면 두 개일 때 이인 그렇게 두 개의 인과 하나의 묘할 때 이 두 이자를 쓰지 않고 이 단위를 나타낼 때 두 개는 리앙을 쓰는 것처럼 여기도 양을 썼네요. 그래서 두 개의 인과 하나의 묘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으니 지지가 그리고 사화의 승권 등령을 했다는 거죠. 사화가 원령을 타고 있다니까 등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인출 인중 병화 인근 인화 속에 인목 속에 인무병갑 속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죠. 천간 수 봉 경신 천간이 비록 경금과 신금을 만났다 하더라도 개허 부 무군 그 경금 입장 신금 입장에서 밑에 뿌리가 없어요. 인무병감 사무경병 사화는 있네요. 인무병감 묘갑을 그러니까 이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이나 신금 입장에서 재성 입장에서는 밑에 지지에 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둥 떠 있는 거죠. 뿌리가 없고 부처처럼 떠 있다. 초운 임수 이모 개수네요. 처음에 이모 개수 이모와 개 및 대운에는 묵은지수 수가 또 뿌리가 없어요. 임수와 개수가 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능설금기 이 금의 기운을 막 설계를 시켜줘요.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있고 지지는 오화와 밑도 사오미를 올르니까 남방이죠. 그러니까 또 왕한 화의 기운을 왕한 화의 기운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주 원국에도 인목과 묘목 그다음에 사화가 병화를 생해주고 있고 그나마 병화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약간이라도 설계시킬 수 있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 천년운에 임수운이 왔는데 임수운이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사오미로 흘러서 또 이 지지가 오화를 기운을 생해주고 있고 이 그나마 병화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 있는 이 경금이나 신금의 기운을 임수라든가 개수가 설계시켜 버리니까 병화가 더 드세지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화의 기운을 두고 있고 재성의 재성의 기운을 극설 재지의 기운을 극설하는 게 이미 다했다. 그래서 경금의 기운이 이 재설 신금 경금이 이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조업수풍 자 조상의 조상의 가업은 비록 풍부했으나 형상조현 형상이 일찍 발견된다. 이미 이제 재물이 부모의 재산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사주로 보면 재성이 많이 기운이 설계시키고 파괴돼 버리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 형상이 발견이 되었고 가분 임신 자 가분은 신금에 있죠. 신금에 임하고 있죠.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죠. 갑신대운이라는 소리입니다. 갑신대운에는 본무대환 본래 무대환 큰 어려움은 없었다. 윤유년 목화 유년이라고 하면 또 세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운의 그 목화로 인해서 목화가 들어오면 또 안 좋죠. 병화 입장에서는 또 인성이고 또 비견이기 때문에 중중하죠. 그래서 우형 처극자 또 처가 형을 당하고 자식이 극을 당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가계 소조. 가계가 점점 소조. 낙엽이 마르듯이 계속 가세가 기울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소조를 한번 볼까요? 쓸쓸하소 그 다음에 가지조자니까 소조하면 초목이 점점 시드는 모양이니까 가세가 점점 기울어들었다. 밑에 명절 또 옮겨놨습니다. 위에서 못 보니까 일교 신자. 자, 갑신이죠. 신자 대운으로 흐르니까 신대운으로 흐르니까 갑자기 그럼 이거를 우리가 대운에서 5년씩 나누는 건가요? 천 위에 그 갑 5년 밑에 신 5년 뭐 그렇게 이제 학설은 아니고 있어요. 나 그렇게 본 10년을 통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은 5년씩 봐야 된다. 그런 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신으로 바뀌자. 일교. 자, 신금 대운으로 바뀌자. 암충. 임목지병. 자, 임목. 인신충을 하죠. 인신충. 그러니까 이 임목이 지금 그 안 좋은 거죠. 병의 역할인데 인신충을 하니까 병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천간에 부재, 통근. 자, 아까 신금, 경금은 뭐예요? 밑에 뿌리를 못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금 대운에 와서 나쁜 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목을 충을 해버리고 위에 신금, 경금을 뿌리를 만들어 주니 해주니 고묘. 요거는 이제 그 모묘 여름에 이제 뭐를 심기 전에 그 묘판에다가 우리가 그 새싹을 키우죠. 그거 묘. 그게 드구. 그 말라가고 있던 모판에 비를 얻으니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죠. 발연이흥.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일으킬 발, 뭐 분노할 발, 일으킬 발, 뭐 그런 뜻이죠. 일으켜서 흥할 흥, 일어날 흥,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고 발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급 의류 15년, 자 갑자기 15년이 됐나요? 또 10년도 아니고 이때 5년 대운과 이때 10년 대운에서 15년으로 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갑신대운에 5년, 그 다음에 의류대운에 6년, 10년 해가지고 15년을 본 것 같아요. 자, 대운은 원래 10년인데 15년, 의류 15년에 자창, 이게 이제 창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창과 동자인데 자창을 그냥 자기 칼로 그 말이니까 자력으로 또는 뭐 자수성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자력으로 수배어 조업 부모의 조상 가업의 수배를 자력으로 일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다시 살아났는데 부모의 가업의 수배에 이르게 되었다. 신운 영마, 이제 신은 이제 영마죠. 인신사에 신운은 영마가 되어서 재물을 만나게 되니 추례 대리. 자, 외는 자기가 살던, 그러니까 옛날 지금처럼 해외를 뭐 밥 먹듯이 나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자기가 살던 고읍에서 밖으로 외지로 나가서 대리 이익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봤다라고 보면 되겠죠. 경영 득제 10여만. 자, 아까는 이제 여기도 보니까 경영을 해서 10여만, 뭐 수십억을 벌었다 정도. 병술 병자년에. 자, 목화가 오면 안 좋아 이 사주는. 그런데 병술년, 자 이게 병술년이죠. 아니 병술대운에 또 병자년에 그 병술년에 속해 있는 세운의 병자니면 병도 오고 인호술하고 오고 시끄럽죠. 화가 너무 망하죠. 근데 자수가 하나 오기는 오는데 너무 힘이 약하죠. 병술운 병자년에 흉이 많죠. 당연히 목화가 오면은 흉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병이 3개 오고 인호술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흉이 많고 길은 적다. 자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길이 적은 거죠. 득풍질, 뭐 여기는 감기도 되고 중풍도 되고 이제 풍병을 얻었다. 그래서 불기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병을 얻어서 쓰러졌다는 거죠. 언제
병술련 대운에 그렇다는 거죠. 비견쟁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재물이 세 개나 있어요. 그렇지만 병도 있고 병술련에 또 병자녀니까 병이 세 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쟁제 비견이 이제 병화가 세 개나 들어오면서 세 개나 되면서 이 죄송합니다. 재성을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임절지. 자, 병자년이기 때문에 이제 절지라고 본 것 같아요. 그 절지에 이르러서 자수 부족. 자수 혼자서는 화기운이 너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수 혼자서는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화를 극화할 정도로는 부족했다. 화를 극하게 할 정도로는 부족했고 오히려 생인묘 오히려 이 자수가 뭐를 했어? 화를 꺼주기보다 인묘 이 뭐예요? 자수가 인목과 묘목을 인목과 묘목의 그 목을 오히려 생해 주는 까닭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이 절지에 임하여 자수는 오화를 극하게 부족하고 도리어 인묘목을 생조했기 때문이다. 중풍을 얻고 흉이 적은 거. 자, 다시 마지막 정리하면 병술운과 병자년에 흉이 많고 길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풍병을 얻어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다음 이런 것들은 다 비견이 쟁제하게 되고 자 병인일주가 병술 병자대운에 이 병이 세 개가 모여서 또 재성을 다투고 있고 그리고 절제에 임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병화가 병자년의 때 이 절제 임한 걸로 봤는데 또 여기 해석에 또 다른 분들은 보면 이거를 또 이제 재성이 병화에 임절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자수가 이 화를 끄주기보다는 오히려 뭐했다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더 생해주는 까닭이 되었기 때문에 흉이 많고 기람이 적었다라고 해석하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풍병을 얻었다. 풍은 뭐죠? 우리가 목에 관련된 게 풍병이죠. 목에. 그러면 이 수가 이 목을 생해줬는데 그 목이 이 사주에서는 좋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풍병을 얻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꿰맞춰 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